반갑습니다. 오늘 모구십도성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순복, 길들었다, 마음을 챙기고 놓아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어느 정도 마음이 한가로워진 경지. 이 순자는 저도 많이 안 본 글자인데 길들일 순 그러네요. 길들일 순. 복은 이제 엎드릴 복이니까 길들일 순. 그리고 이제 엎드릴 복. 길 들여서 딱 됐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제 순복. 순복인데 이제 고삐가 이제 떨어졌네요. 고삐를 뗐고 흰 소가 머리부터 해서 몸 반절 이상이 이렇게 하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 의해서 반절 이상이 다 하얀해졌기 때문에 법에 다 엎드려졌다. 중심은 법으로 다 길들여졌고 남은 부분만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적공을 하면 완전히 이제 길들여져서 마음속 하얀 소가 되는 것인데, 이 목동은 이제 그 스승이고 법인데 고삐를 다 걷고 회초리도 이제 회초리처럼 안 보이고 그냥 보이고, 이 소는 눈도 굉장히 살아있어요. 모든 머리가 법에 확실하게 이렇게 향해 있고 몸 전체가, 아까 4장에는 머리하고 몸 일부만 이렇게 그 목동을 향했는데 지금은 전체가 다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법에 또는 스승님의 진리에 다 엎어졌다고 그러는 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음을 챙기고 놓아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음을 챙기고 놓는다는 건 내가 마음을 한번 잡아보고 또 그냥 평상 잡지 않고 그냥 놓아보고 경계에 따라서 가는데 놓아버리고 또 뭐 마음에 흔들릴까 싶으면 잡고 또 놓고 하는 것이 계속 잘해서 이렇게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아까 4장에서 잘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이제 법으로 챙기는 거예요. 법만 상정을 하는데 법이 많이 이겼어요. 반절 이상 이겼으니까 자연스러워 공부하는 것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 기숙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문을 열을 때 마음을 챙겨라 그러니까 문 앞에 가서 항상 잠깐 섰다가 문을 열고 또 잠깐 섰다가 마음을 멈춰서 문을 닫고 그렇게 길들이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냥 탁 열고 탁탁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통 사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앞에 가서 멈춰서 내가 다시 마음을 챙겨서 열고 또 들어가서는 또 마음을 다시 챙겨서 닫고, 그렇게 하다가 더 공부를 많이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순간적으로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고 닫는데도 그 마음이 다 챙겨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지금 보면 자동차 열쇠를 놓든지 책을 놓든지 핸드폰을 놓든지 놓을 때 마음을 잘 챙겨서 내가 놨다는 생각을 하면 안 잊어버리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탁 놓으면 어디다 놓은지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 자연스럽게 놓았는데 내 마음에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처음 마음 공부할 때 자연스럽게 문 닫고 막 하는데 다시 한번 내가 그래서 핸드폰을 내가 오늘 여기다 놓지, 지금 여기다 놓지, 또 열쇠도 내가 여기다 놓지, 손수건 내가 놓지, 그렇게 마음을 딱 주고 놓으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상적으로 놓으면 가다가 어디다 놓았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긴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다 놓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을 챙기고 놓는 것이 마음을 주고 다 해도 그 자연스러워가지고 바로 챙겨서 어디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 잘 모르면, 근데 저도 몇 번 계속해서 잘 챙기면 그 다음에 또 대강 놓으면 또 금방 잊어버려지더라고. 그래서 어디다 놨지 지금? 보통 거의 다 놓는 데다 놓는데 상황이 바뀌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하려는 그쪽에다 갖다 놓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놓을 때도 내가 마음을 주고 놓아야 되는데
마음 주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손을 놓아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챙기고 놓아보는 것이 하는데 틀림이 없이 자연스러운 거지, 아까처럼 저처럼 놓았는데 어디다 놨는지 모르고 또 이걸 옮겼는데 어디다 옮겼는지 모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긴 했으나 이건 일은 잘못된 거죠. 일은 잘못된. 그래서 자연스럽게 놓고 챙기고 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것이 이 순복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에요. 가면서 툭 놓고 가고 오면서 툭 놓았는데 어디다 놓은지를 모르는 것은 챙겨 놓는 게 자연스럽지는 했지만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놓았어도 나중에 기억이 잘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이 한가로워졌다. 그래서 목동 그 스승님도 그 소가 움직이는 것을, 목동도 소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놓았고, 예, 진리나 도덕이나 스승님도 그 제자가 공부하는 것을 보면 아, 저 정도면 많이 믿어진다 하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한가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그 아이가 어디를 가면 마음을 못 놓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이제 조금 나이를 들으면 막 뛰어다니니까 계속 마음을 살펴야 돼요. 잠깐만 놓치면 아이가 밖으로 문 열어서 나가고, 아니면 뭔가 위에서 갖고 떨어뜨려서 또 손을 다치고 물건을 상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굉장히 유심하게 마음을 잘 살펴야 돼, 어린아이를. 조금 더 크면 지가 이제 만질 걸 만지고 안 만질 거 안 만지고, 문 열고 나가고 안 나갈 때 안 나가서, 그때는 자연스럽게 지가 해도 놓아줘도, 부모가 놓아도 일이 저질러지지 않는 것이죠.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부경 아이가 교동에 와서 이제 좀 커가지고 막 책상에 손이 높아도 잡아 당기고 막 만지고 다니고 막 뛰어다녀서, 아이고 이제 저 아이가 이렇게 뛰어다녀서 부모가 애쓰겠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것도 잠깐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해요, 그러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말짓같이 하는 시간도 짧다. 꼴을 잘 보라는 얘기고, 그것도 귀엽다고 본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할 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마음을 잘 잡고 공부를 길들이면, 조금 더 지나가면 아까 여기처럼 자연스럽게 놓아도 크게 법에 걸리지 않는 상황이 오는 것인데, 그것이 순복이에요. 어린아이가 커서 잡을 걸 잡고 놓을 걸 놓지 아무거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때 이게 순복이라는 상황이 돼요. 그 순복이 될 때는, 이제 순복이 되는 상황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녹양 음화 고개 변해 방거 술의 득자연이라 일모 벽운 방초지에 목동 귀거 불수건이라 숙현이라. 이게 이제 풀을 녹자, 푸르다. 이건 버드나무 양. 그늘 아래하 옛꽃자 신의 개자, 신의 물, 이 가변, 갓변이라고 해도 돼, 가변. 이 푸른 버들나무 밑에 신의 물가에, 근데 푸른 버드나무 그늘 아주 멋지죠. 푸른 버드나무 그러니 멋진데, 경산 상사님 먹으셨던 책에는 푸른 버들 그늘 밑이 오역경계라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현실에 살 때 푸른 녹음이 굉장히 멋진데, 그것을 이 보명화상의 표현한 뜻은, 그걸 이제 의역을 하면 푸른 버드나무가 너무 멋지게 있는데, 그것을 이 세상의 오욕 경계라, 이 세상에 편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생긴 것, 그 그늘 아래 그런 재생명리의 여러 가지 상황, 요게 오욕 경계, 푸르고 멋진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오욕 경계가 재생명리, 우리가 갖고 싶은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 모든 것들을 그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고 그걸 놓기 위해서 놓는 공부를 하는 것이 모고 십도. 검은 소가 흰 소로 가는 공부길인데 오욕 경계에 쌓여 있는 것이 검정소잖아요. 그 검은 소가 옛날에 살던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오욕 그 재생명리란 이런 모든 경계 그런 경계가 있는 곳이. 그리고 그거 편하고 좋죠. 내가 놀고 싶은데 놀고 욕심 부리고 싶은 거 부리고 갖고 싶으면 갖고 거짓말 하고 싶어도 편하게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것인데 옛 시내니까 내가 이 법을 만나기 전에 그 물가 아름다운 물가 옛 시내는 여기 말씀대로 입문하기 전에 세속살이 하는 경계. 내가 법에 입문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져도 괜찮고 거기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재생명리를 갖고 싶은 대로 갖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게 했던 그 옛날에 법을 만나기 전에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도 생활이라는 건 수도 생활이고 검은 소가 흰 소가 되는 것은 그렇게 현실 속에서 있는 편안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들을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그 법으로 질받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참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도 할 것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살기 이전에는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남하고 화가 나면 쌈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옛 생활이지. 근데 이제 법으로 질박을 때는 내가 이렇게 가면 저쪽 상대방의 밭이 상한다 그러면 안 가야 되고 또 상대방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내가 안 해야 되고 또 나도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돌려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고개변이에요. 옛날에 살고 있던 그런 데로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참 동안은 집안에서 방한제사를 지내는데 갔어요. 가니까 저녁에 제사를 지내고 나면 식구들이 늦게 자는 거예요. 1시, 2시 이렇게. 그리고 아침에도 늦게 자면서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와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저녁 일찍 자야 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제가 별로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일찍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얽혀서 살려니까 늦게 자야 되고 나도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저가 이쪽에 많이 길이 들어져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 그 옛날에 세속살았던 그 표준하고 그 법을 가지고 질받고 진리를 믿고 도덕을 믿고 스승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은 옛날이 완전히 틀린 거죠. 옛날 녹양 그 아름다운 것하고 현재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버들 그늘 밑에 이제 신의 물가가 달라진 것이 아까 검정소가 살던 곳하고 내 마음대로 이쪽저쪽 뛰어다니고 살던 그 모습하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될 것하고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바뀌는 것하고는 있는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오욕 경계가 푸른 버들 그늘 밑이.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이제 너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 또 저녁에 그렇게 아무도 식구들이 없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 외롭지 않냐?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푸른 버들 그늘 밑은 우리는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제 실행하는 건데 그 전에 어떤 교당에 제가 한번 갔더니 그 공양원이 20대 초반의 아이가 있어요. 이제 출가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말씀드리고 나와 살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많이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그 자기 딸이 어디 교당에서 찾아왔어요. 와서 이제 며칠을 같이 살고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부 어디 가는가 보니까 대각전에 가서 전부가 식구대로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다가 다 나와. 그리고 또 다 각자 일을 이제 청소도 하고 다 하다가 밥 먹을 때 딱 모였는데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먹어.
또 먹고 나서 다 헤어져 가지고 또 사는데 각자 알아서 오고 또 저녁에 되니까 또 저녁에 일찍 다 아무 말도 없이 또 자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자니까 한 2, 3일 살더니 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아침에 일어나 한 말도 않고 다 헤어지고 또 밥 먹고 다 한 말도 않고 또 하루 종일 그렇게 크게 웃고 떠들고 그러지도 않고 또 각자 일어나고 또 저녁에 또 모여서 그 신고 모시 그렇게 하고 또 자고 그러는데 너네들은 무슨 재미로 거기 살겠다고 여가 그러고 있냐. 네가 빨리 다 하고 가서 이렇게 살겠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는 모습이 굉장히 편하고 좋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편하고 지키면 좋고 밥 먹을 때도 묵어놓는 것이 좋지 막 말하고 먹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어머니가 뵐 때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어나서도 다 모여서 아무 말도 안 하지. 밥 먹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지. 이럴 때 조금 하고는 또 헤어져서 다 마음대로 그러고 살지. 저녁에 또 앉아서 노는 것이 아니라 또 각자 앉아서 이러다 또 자고 또 아침에 그렇게 살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가만히 저를 돌이켜 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다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푸른 버들 그늘 밑은 아침에 일어나서 막 같이 웃고 놀고 또 자제도 막 그렇게 하고 저녁에 그렇게 하고 맛있는 게 해서 막 먹고 그래야더니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모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완전히 차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흰 소하고 검은 소가 되는데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는 옛날에 입문하기 전에 세속 살림을 하는 것이 이제 고개면이고, 그다음에 방거술의 득자연이라. 이 방은 노을방이에요. 놓다. 거는 가다. 가다. 이거는 수는 거두다. 거두어 들이다. 이거는 올래자 오다. 예, 이것을 놓고 가는 거야. 그리고 거두어서 오는 거야. 술에 거두어서 오는 것이고 놓고 가는 거야. 이게 목동 여기서 막 목동에 소를 밖에다 내놓는 거야. 어디다 묶어놓지 않고 내놓는데 어디든지 가게 돼버려. 왜? 옛날에 처음에는 새카매가지고 남의 밭을 막 뛰어다녀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잡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놓아두어도 남의 밭을 밟아서 나쁘게 하거나 다른 데 가서 싸우고 문제가 일으킨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소를 놓아주고 가게 하는 것하고 다시 저녁에 거두어 들여서 오게 하는 것, 이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마음을 이 오역 경계에다가 두어도 던져. 그것이 방거예요. 밖에서 일이 생기는 사람을 만나도 그냥 던져. 옛날처럼 조심조심 하는 것이 아니라 던져놓으면 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지 않는 일을 지가 잘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보내는 거예요. 마음을. 그 다음에 거둬들여. 일을 다 끝나고 내 마음을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게 수거. 아까 소를 밖에다 내놨다가 거둬들이는 것처럼 내 마음을 경계에 따라서 일을 할 때 가서 해. 그것도 다 거둬들여. 내 마음을. 그것이 방거수도. 방거수거. 방거수래. 또 가게 놔두고 오게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일을 당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냥 그대로 또 그 일을 다 끝나면 마음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득자연이야. 얻었어. 어떻게 얻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얻어다. 이게 소가 공부를 이제 지금 여기 5장은 정식폭마 상정급이 되니까 법과마가 일어나서 싸울 때 싸우게 두는데도 자연스럽게 두고 그 싸움이 끝이면 일이 끝나면 그 다시 거둬들이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문을 열을 때 멈춰서서 열고 또 멈춰서서 있다가 다시 거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문을 그냥 가서 열어도 아까 멈췄을 때 하는 마음처럼 똑같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문을 닫고 멈추지 않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닫는데도 똑같이 잘 닫은 게 그렇게 해서 마음을 두고 거둬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 법으로 맞게 얻어진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놓아가고
거두옴이 자연함을 얻었다. 예. 이게 오역 경계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아까 제가 이제 제사 지낼 때 집에 갔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밖에서 저쪽 방 시끄럽게 해도 내가 혼자 앉아서 일찍 이제 닫고 자고 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딱 일어나 손자 선을 하고 신고 보시고 독경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니까 그것도 좀 불편해서 이제 서로가 불편해요. 식구들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해서 그 뒤로는 안 가고 교당에서 독경하는 것만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상정급에서는 심리 공부라고 해서 속 깊은 공부를 하는 거야. 마음 심자, 속리자 공부. 마음 공부가 많이 깊어졌어요. 아까 백전백승에서 50% 이상이니까 5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밖에다 내놓고 걷어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서 또 싸우고 몇 번 서너 번 싸우면서 참았는데 또 그 마음을 못 참고 내놔서 다투고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데 백전백승의 그 길 50% 이상이 돼서 가기 때문에 이 5장에서는 정식 법마 상정급인데 이 심리 공부를 할 때는 사심하고 삿된 마음, 그 다음 정심, 바른 마음, 그 다음에 공심, 그 다음에 무심, 이런 공부를 바른 마음, 삿된 마음, 그다음에 공을 위해 남을 위하는 마음, 자기 이기심이 아니고 남을 위하는 마음, 또 무심, 무슨 일을 해놓고 했다는 상의 없이 가는 이게 상의 없는 마음이죠. 무상 공부, 상의 없는 공부가 이제 무심 공부지 마음이 없이 공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공부를 속 깊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해야 이제 그런 것이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기까지는 이제 우리 저희 법문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아, 사, 법, 생. 아, 사, 법, 생. 그 다음에 아, 생, 법, 사. 죽을 사자. 그 다음에 아, 생, 법, 사. 그 다음에 아, 사, 아생, 법사, 아생, 법사. 그 다음에 아사, 법사, 법사, 아사. 사. 이게 조금 부분이 지워지지 않아서 이렇게 별 수 없이 쓰네요. 네. 아사, 법사, 법, 사, 아사. 설명을 드리면 내가 죽으면 법이 살아. 법과 마가 싸울 때요. 마가 죽으면 법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보통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죽여. 마를 죽이면 법이 살아요. 그 다음에 내가 살면 법이 죽어. 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그냥 갖고 있던 습관대로 살아. 나의 욕심대로 살아. 그러면 법은 죽어요. 내가 살면 법은 죽고, 내가 죽으면 법이 살아. 내가 살면, 이런 말 다른 표현은 내가 살면 법이 죽고, 법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아생, 아니 법생 여기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생, 아생. 네. 법생, 아생. 내가 죽으면 법이 살고 내가 살면 법이 죽고, 여기는 법이 죽으면 나도 죽고 법이 살면 나도 사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아사 법생, 그 다음에 아생 법사, 그 다음에 법사 아사, 법생 아생. 법이 살면 나도 살고 법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내가 살면 법이 죽어. 내가 갖고 있는 본심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습관대로 살면 법은 죽어요. 이게 법마 상전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나 개인의 바탕된 생각, 아까 탐진치에 묶인 생각,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은 놓아야 돼.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심리 공부예요. 심리. 속 깊은 공부. 속 깊은 공부라는 게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내가 법을 표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속 깊은 공부예요. 심리 공부를 많이 해야 백전백승에서는 법이 백전백승한다는 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법만 살려야 된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깊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사법생, 법생아사, 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승님과 진리와 회상과 법과 법의, 법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공부를 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공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년이면 10년이면 천리라도 일석. 마음 심자 리, 떠날 리자 면 일석이라도 천리. 심 떠나면 떠날 리자 일석 천리. 여기는 심 연이면 연할 연자 천리라도 일석.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데 이 법문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리와 스승과 회상과 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연하면, 마음과 마음이 연해, 스승과 연하고 법동지하고 연하고 법과 연하고 이 회상과 연하고. 근데 어떻게 그것이 연하는 거냐? 그 연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함께 사는 데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도 거의 떨어져 살아요. 그럼 지금 해외도 많이 살아요. 제가 이제 저도 동생도 살고 있고, 교당을 이렇게 해외 교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교도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요. LA에 있는 동생이나 LA에 있는 교도님들을 생각하고, 또 동지가 다른 나라에, 아프리카에 있거나 그런 동지를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연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연하는 거죠. 연해 있으면 천리가 떨어져 있어도 한 자리에 앉는, 이 한 자리석이잖아요. 한 자리에 앉는 것 같고. 어떤 부모든지 자녀가 해외에 있어도 항상 생각하면 내 옆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거수덕, 수거, 수레 놓고 데려오는 것에 자유를 얻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연해 있으면 천리라도 일석이고, 마음이 떠나 있으면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천리가 떨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나 진리나 스승이나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회상과 공부를 할 때 내가 멀리 교화에 있다거나 저희들 같이 해외 교화를 하면 총부가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 있으면서 총부에서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표준을 잡고 판단을 하고 취사를 하면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내가 한국에 있고 총부에 있어도 마음이 밖에가 있어. 그러면 함께 총부에 있어도 마음이 밖에가 있으면 이것은 일석이라도 천리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게 심심상련하고 법법상법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심심상련 서로 연하고 법법 상법. 이게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하고 법과 법이 서로 법법상 서로 같이 같은 법으로 엮이고 그렇게 하면 멀리 있어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세계 어디에 있으나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소가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그 소가 밭을 해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뜻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도, 고, 일창, 그다음 마고, 일창. 이건 도, 고, 일창, 마, 고, 일창. 이 법문이 이제 상정급에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한참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두 장사를 하시는 분이 한 10년, 30년 하면 만두를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띄면 5g이 착착 된대요. 만두 피. 그리고 한약방에서 약재 옛날에 재릴 때는 지금은 한 재씩 재서 삶지만은 끓이지만 그날에 이렇게 한 첩씩 칠 때는 이것이 5g에다가 손을 탁탁 한 10년 하면 탁탁탁 집어지고 또 솜을 저는 그것도 무게가 좀 있지만 솜은 굉장히 무게도 없는데 한 30년 솜틀집에서 일하는 사장님이 이렇게 딱 집으면 10g 솜 10g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20g이 탁탁 놓으면 맞아요. 그거를 이제 그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명인이라고 장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한 20년, 30년 공부를 하면 그냥 탁 만나면 마음이 가고, 딱 만나면 마음이 잡아지고, 좌선할 때 탁 가서 앉으면 입장이 탁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안 돼요. 안 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를 하니까 도고일장, 마고일장 공부를 하라고 하시고, 욕속부달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욕속부달. 하고자 할 욕심인데 욕속 빠를 속자 부달 욕심으로 빨리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욕심으로 빨리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그 밭에다 채소를 심거나 논에다 모를 심으면 그 풍운으로 상설 속에서 몇 개월을 자라는 대로 자라야지 그걸 빨리 자라라고 뽑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약을 하고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긴 하지만 그 자라는 걸 내 마음대로 크게 자라간다거나 잘랐는데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공부를 해서 빨리 하고자 하지 말고 그냥 하는 대로 해서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또 다시 한번 올라가고 또 안 되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걸 하루아침에 빨리 하려고 막 마음을 내면 그것은 도달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욕속심을 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욕속심을 내면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구를 하면
배구를 똑같이 첫날 같은 중학교 들어가 똑같이 시작을 해도 각자의 기능과 능력과 역량과 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 훈련을 해서 훈련한 만큼 익혀지는 거지, 다른 사람이 10번에 나도 10번의 실력이 똑같이 익혀지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익힌 습관과 과거에 느껴진 능력 때문에 그래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구를 수비를 하면 수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을 또 해도 안 돼서 수비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수비하다가 또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운동을 못하다가 저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해서 늘어나는 막 실력이 증장하는 만큼만 하는 거지, 내가 더 많이 한다고 빨리 한다고 절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원불교학과에 같이 출발해서 우리가 스물 몇 명이 출발했는데, 저 사람보다 잘하고 내가 저 사람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공부를 못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모든 면에. 저 사람은 빨리 갈 수도 있고 내가 늦게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과목마다 다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녔잖냐. 똑같이 다녔어도 A라는 과목은 20점 맞고 B라는 과목은 30점 맞고, 아무리 더 노력을 해도 덜 맞고 아무리 노력 안 해도 잘 맞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욕석보다는 절대로 안 되니까 내가 금생에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금생에 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내가 더 많이 한다고 절대로 안 된다. 제가 제 남동생이 키가 큰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누나 왜? 아니 똑같이 이렇게 밥 먹고 물 먹고 국 먹고 이러고 살았는데 나는 그런데 큰데 왜 또 어떤 아이는 키가 안 크냐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아이 어린아이일 때 말해서, 대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하는데 왜 더 크고 더 잘하지 못하냐, 이런 것은 이 수급의 이제 그 과정인데, 욕석 부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빨리 익히는 사람이 있고 더 늦게 익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절해 가야 되고, 그다음에 도고일장, 마고일장은 아까 말씀대로 30년 하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안 되면서 안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가 더 크게 와요. 그래서 제가 30년 공부하고 교무할 때 교구장 조금 했는데, 교구장 할 때 오는 경계는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왜 크게 느껴지냐 생각하니까, 보통 교무로 있을 때 당하는 그 어떤 그 경계하고 교구장이 돼서 당하는 경계 훨씬 더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것이 크더라고. 그래서 왜 제가 가슴을 막 뒤져보니까, 교구장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저렇게 저런 소리를 듣고 저런 당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일 자체가 훨씬 크게 느껴져. 그냥 보통 교무였고 그랬으면 20, 30년 됐으면 괜찮은데, 보통 교무보다 좀 높이 앉았다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했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이 훨씬 커요. 그래서 똑같은 고통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은 자기 환경을 크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높은 마가 와요. 높은 마가 와. 그게 왜 그러느냐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무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 축구 다 좋아하잖아요. 월드컵 축구.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64강을 해갖고 뽑으면 이제 그거 한 번 이기면 32강에 갑니다. 32강에. 그 다음에 가면 16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대표가 돼서 축구를 많이 했고, 64강에까지 뽑혀서 64강에서 또 한 번 해서 이겼어요. 그럼 갈수록 내가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실력이 늘었으니까 경계가 작게 와야 되는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16강은 훨씬 상대가 커요. 그럼 내가 상대방을 넘을 힘이 더 많이 들어야 돼. 그럼 여기 더 해가지고 8강에 갔다. 그럼 상대방이 더 힘이 세고 더 실력이 높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4강이 왔다. 그럼 결승에 가면 얼마나, 내가 이렇게 많이 이겼는데 결승에 가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들여야 돼.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 직전에 84,000 마구니가 달라들어서 막 와서 방해를 한대요. 네가 이렇게 해도 성도를 할 거냐, 그러고 달라들어서. 저는 그때는 어렸을 땐 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성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하냐. 근데 그렇게 84,000 마구니가 달라들어 이래도 네가 부처가 되려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야 부처가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산에 가도 저희들 가끔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다 똑같이 출발해요. 중간에 고비가 있어요. 또 있어요. 올라갈수록 그런 고비가 낮아지냐면 아니고 올라갈수록 고비가 커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이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도고일장 마고일장이니까 아까 얘기대로 30km 달아서 딱딱딱 30년 공부가 되는 게 그렇게 하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넘는 힘은 생겨요. 넘을 수 있는 힘. 마음을 놓지 않고 잡고 있으면 내가 어저께 저렇게 넘었네? 오늘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무슨 이렇게 운동을 연습을 하고 이렇게 어떤 여학생은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놓고 올라가는 데 보면 여자아이가 한국에서 1인자예요. 근데 가는 세계에서 1인자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수련을 쌓고 더 많이 훈련하고. 그래서 그 목표를 두면 근데 어떤 그 아이가 보니까 이렇게 타고 이거 발로 이렇게 굴리는 거 타는 거. 키보드를 타고 이렇게 훈련하는데 자기가 어떤 안 되는 것을 하나 3바퀴를 도는데 1년이 걸렸대요. 그럼 다음에 3바퀴 반을 돌릴 때는 1년 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4바퀴 할 때는 2년 걸리 복잡고 4바퀴 반을 돌아야 올림픽에서 1등 하기 때문에 3년을 공을 들여야 올림픽 가서 1등 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갈수록 쉬워질 것 같은데 1년에 된 걸 1년 반을 잡고 1년 반은 거 2년 잡고 그다음에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3년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표준을 잡는. 그래서 우리가 이 도고일장, 마고일장은 이렇게 생각하면 오는 경계에 대해서 그렇게 센 경계가 오리라고 작정을 하고 하면은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30년을 공부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못 넘기는 것 같아. 그래서 도고일장, 마고일장, 이 법마 상전급에서 백전백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운다. 마가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아까 녹양음화의 음화라는 오욕경계를 넘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쉽게 넘길 수 있는 공부의 길도 열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 이 순복은 그러니까 엎드릴 복자잖아요. 항복할 복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내가 항복한다고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를 다 100% 내려놓고 엎드려서 항복하면서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부길입니다. 오늘 여기 5장 마치겠습니다.